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보수칠성 김하인쌤입니다. 민법 백성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백성특강 제10강 마지막 회입니다. 학습자료는 네이버밴드에 올려드렸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꼭 누르고 시작해주세요. 오늘은 91번부터 100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91번 을은 갑소유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은 3억 원을 하는 임대차 계약을 갑과 체결한 다음 즉시 다음 대항력권 동그라미 쳐요. 그 뒤에 확정일자 동그라미 칩니다. 그럼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다 치되겠죠. 틀린 겁니다. 1번 묵시역 갱신이 법정 갱신이죠. 또는 묵시의 갱신. 이건 전속기간 제일 끝에 2년 맞았습니다. 2번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임대인 갑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 을만 주장할 수 있죠. 3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역 갱신된 경우 임차인 을은 언제든지 갑에게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죠. 그리고 3개월 지나면 끝납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고 임대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두 지문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4번 을의 임대차가 끝난 후에겠죠. 끝나기 전에는 주택 소재에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5번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갑이 제3자 병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 등기를 마친 경우 을은 새로운 소유자 병에게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죠. 주장할 수 없다가 틀렸죠. 정답이 5번입니다. 92번 상위법 옳은 겁니다. 1번은 차의 면책이 3기죠. 3기일 때 해지할 수 있다. 2번 사업자 등록 동그라미 쳐요.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은 이 법 적용되지 않죠. 3번 임차인이 3기죠. 3기 차임의 상당액을 연체할 때 임대인의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기입니다. 다음 4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 통고가 있으면 즉시가 아니라 이것도 주임법과 똑같이 3개월 지나야 해지 여력이 생깁니다. 5번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임차인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로쳐보세요. 임대차가 종료한 날 맞습니다. 방해가 있는 날 그럼 틀려요. 그 다음 그 뒤에 3년 동그라미. 그러니까 임대차가 끝나야 권리금 맞죠? 그러니까 끝난 날부터 그리고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완송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도 3, 3번도 3, 5번도 3. 그러니까 상위법은 꼭 그런 게 아닌데 숫자가 3자가 제일 많습니다. 상위법이라 상자라 3자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 항상 특별법은 적용 범위가 중요하죠. 자, 먼저 주임법 상위법 얘기합니다. 주임법은 일시 사용은 적용되지 않고 그를 제외한 모든 주택임대차에 다 적용됩니다. 네, 상위법은 모든 상가임대차에 다 적용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부 부정이에요? 부분 부정이에요? 부분 부정이죠. 따라서 상가임대차는 상임법이 적용되는 게 있고 적용되지 않는 상가임대차가 있습니다. 그럼 상위법은 먼저 아까 보신 것처럼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야 되고 환산보증금 제한이 있습니다. 환산이란 월세 100을 곱해서 보증금 합산한 거죠. 그럼 서울특별시는 꼭 외우세요. 9억 이하. 9억 이하면 상임법 전부가 적용되는데 9억을 초과하면 상임법 일부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주임법은 모든 주택임대차에 다 적용됩니다. 보증금이 100억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엄청 돈 많겠죠. 그래도 남집 살죠? 쫓겨나면 불쌍하니까 주임법으로 보호해줍니다. 네, 상위법은 돈 많은 상가임차인 보호하지 않습니다. 9억 이하 영세 상위만 보호하고 9억 초과하는 임차인은 상위법 일부만 적용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 먼저 3기 연체해지기죠. 대항력 표준계약서, 계약갱신 요구권, 그리고 권리금 보호 규정 등 이 5개만 적용됩니다. 이걸 이렇게 외웁니다. 3대표 깨갱권, 3대표가 깨갱했다 해서 3대표 깨갱권, 이것만 적용됩니다.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대항력 있죠? 그럼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그 다음 임차권 등기 명령 없어요. 적용 안 돼요.
최단기간 1년 보장 적용 안 됩니다. 9억 초과하면 뭐만 적용돼요? 3대표 깨갱권 이것만 적용된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93번 상인법 옳은 겁니까? 1번 서울에서 보증금이 9억 원, 월차임 500만 원이다. 월세 곱하기 100하면 5억이고 보증금 5억 더하면 10억입니다. 그럼 9억을 초과하죠? 그 다음 임대차에서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상가건물 소유지 관할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죠? 아까 9억 초과하면 3대표 깨갱권만 적용돼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적용되지 않는다. 2번 서울에서 보증금 5억 원, 월차임 500만 원이 상가 임대차에서 그럼 9억 초과입니다.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그럼 이거 6개월 유효죠. 아까 9억을 초과하면 최단기간 1년 적용 안 되니까 6개월 유효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임대인도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죠. 6개월 유효입니다. 최단기간 1년 적용 안 돼요. 그러니까 임대인도 6개월 유효 주장할 수 있습니다. 3번 일시사용 동그라미 일시사용이 명백하면 주임법, 상인법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4번 서울에서 보증금 10억 원이 상가 임대차에서 상가 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다음 대항력과 확정일자 가치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해서 일반 채권자보다 동그라미쳐요 우선하여 변제 동그라미 받을 수 없다 맞았죠? 아까 대항력은 있지만 우선 변제권 없다 그랬죠? 정답은 4번. 그러니까 3대표 깨갱권 외우면 됩니다. 5번 전통시장 및 삼정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조 1호에 따른 동그라미 쳐보세요. 전통시장 동그라미 시장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증 규정이 적용된다죠.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장받습니다. 답이 4번입니다. 자, 94번 상인법 틀린 겁니다. 1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동그라미 쳐요. 중대항과실 동그라미 중과실로 전부 파산한 경우 얘가 사선을 끊어요. 그럼 중과실 파손은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죠. 그럼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에 해당되면 임차인은 권리금 보장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필요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2번 상가금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였다. 그러니까 사선을 끊어요. 그럼 폐업 신고하자마자 대항력 즉시 소멸합니다. 그 다음 그 뒤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다음날 0시에 새로운 대항력이 생겨납니다. 옛날 건 이미 소멸했어요. 그 다음 상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 해서 맞았죠? 소멸했단 말이죠. 맞았습니다. 3번 공유자인 임대인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는 행위는 공임을 관리행위 맞아요. 관리에 해당하여 공유자 지분과반수 결정 맞았습니다. 4번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동그라미 쳐요. 사실행위 동그라미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목적 동그라미 영리목적을 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장으로 사용했다면 이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행위만 하면 적용되지 않지만 영리목적 장사했잖아요. 그러면 상인법 적용된다. 5번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 동그라미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법정 기간이 예전에는 5년이었는데 이제 10년 이제는 10년으로 바뀌었죠. 10년을 초과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선을 끊어요.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구는 10년까지만 보장되죠. 다음 그 뒤에 임대인은 이 법 10조 4 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게 최근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구는 10년 지나면 못하죠. 그럼 10년 지나면 나가야 되는데 그때 임차인은 권리금 보장 받는가 문제 되는데 우리 대법원은 받는다 그래서 받는다. 따라서 임대인은 부담한답니다. 이게 최근 판례입니다. 그 다음 이제 가등기 담보에서 목적물 사용 소유권은 원칙 채무자 설정자에게 있죠.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가 있으면
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파트에 저당권이 있다면 여러분 아파트에 여러분이 삽니까? 은행이 삽니까? 은행이 와서 장사합니까? 그거 아니죠. 아파트에 저당권이 있다면 여전히 나, 채무자, 설정자가 사용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등기 담보도 원칙적으로 채무자, 설정자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양도담보권자, 채권자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채무자, 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그 사용 수익할 권한을 승계한 자, 가로 열고 임차인 등에 대해서 사용 수익을 하지 못한 걸 이유로 임료상당,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왜 그래요? 지금 여기서 빨강색인 자들이 사용할 권한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담보권자가 청산을 종료하면 그때부터는 담보권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채무자가 이행 제지했다면 담보권자는 인도 청구해야겠죠. 근데 법적 근거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행 제지 빠진 채무자나 그 채무자로부터 조미를 이전받았다. 이 이야기는 자 그럼 양도담보권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았지만 뭘 해야 소유권 취득하죠? 청산해야만 소유권 취득하죠. 아직 청산 안 했으니까 아직 소유권 없기 때문에 소유권으로 인도 청구가 아니라 이행 지체했으니까 담보권 실행을 이유로 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구별하세요. 95번 을은 갑에 대한 1억 원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 동그라미 담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X건물 시가 2억 원에 관해서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동그라미 쳐요. 그럼 담보의 동그라미 이전 등기 쳤죠. 이게 양도담보죠. 그럼 저당권하고 똑같다. 자 옳은 겁니다. 1번 가로 쳐요. 첫 번째 가로 을의 채무 변제 의무 가로 씁니다. 선 두 번째 가로 갑이 가등기 말소 의무 씁니다. 후 동시행이 있다 틀렸죠. 그러니까 돈 갚는 건 1초 만에 끝나죠. 핸드폰 띵 누르면 송금되죠. 근데 가서 가등기 말소하는 건 며칠 걸리죠. 따라서 앞가로가 선이행, 뒷가로가 후이행, 동시행 아니다. 자 2번, 3번 두 개 묶어요. 2번 채권자 갑은 을로부터 X건물을 임차에 사용하고 있는 병에게 소유권 동그라미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아직 소유자 아니니까. 그럼 3번과 비교. 3번 갑은 가로 쳐요. 동그라미 쳐요. 담보권 실행 동그라미 실행으로서 을로부터 임차해서 X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병 제3자에게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맞았죠. 3번이 정답. 4번 갑은 을로부터 X건물 임차에 사용하고 있는 병 임차인 병에게 임료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나 그 임차인이 사용합니다. 5번 갑은 아직 소유자 아니죠? 아직 청산 안 했거든요. 그럼 갑이 X건물을 선의정 동그라미 그래서 선의 3자 보호되죠. 정에게 소유권 등기해준 경우 을은 정에게 소유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선의 3자 보호됩니다. 96번 가등기 담보법 옳은 겁니다. 1번 공사대금 채무 동그라미 쳐요. 그럼 여기는 가등기 담보법 적용되지 않죠. 가등기 담보법은 사채업자를 맡게 한 겁니다. 그럼 사채업자는 어디서 나와요? 소비대차 채권 또는 대여금 채권이 나오죠. 돈 빌려줄 때. 여기처럼 공사대금이나 또는 매매대금 여기는 사채업자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 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2번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더라도 통지 상대방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청산금이 없더라도 줄 돈 없다라고 통지하고 그리고 청산기간 2개월도 보장해야 됩니다. 3번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 통지하지 않으면 청산금 지급하더라도 가등기 기한 본등기 청구할 수 없다죠. 절차 위반입니다. 반드시 실행 통지하고 청산기간 2개월 보장해야 돼요. 이제 4번이 동시행이죠. 그러니까 95번의 1번과 지금 96번의 4번 잘 비교하세요. 4번 채무자는 가로 쳐보세요. 가로 채권자가 통지한 청산금액을 다투고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가로 그 다음 부동산 소유권 예전 등기가 본등기죠. 본등기 및 인도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동시행입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소유권 등기 및 인도채무와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이 동시행. 맞습니다. 네, 95번에 1번은 동시행 아니에요. 정답은 4번. 5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 통지가 아니죠. 청산 절차 종료 후부터 담보 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기속합니다. 정답 4번입니다. 97번 집합건물법 옳은 거죠. 1번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 동그라미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 등기부에 등기 동그라미 등기되지 않아도 구분 소유 성립할 수 있다죠. 우리가 등기 없이 외웠죠. 심법 깊이 혼나고 구속이 등기 없이 성립할 수 있다. 2번 공용 부분의 사용 동그라미 사용은 전유 부분의 지분 비율이 아니죠. 이건 용도에 따른다. 용도입니다. 3번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동그라미 이건 시효 취득 대상이 될 수 없다. 아파트 계산해서 20년 살았어요. 그럼 그런 거지가 없죠. 4번은 작년에 판례가 바뀌고 시험에 나왔습니다. 상가 건물 구분 소유자가 그 건물 1층의 복도와 로비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자신 영업장 내부 공간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얘가 사선을 끊어요. 즉 상가 건물이 구분 건물인데 골프 연습장, 실내 골프 연습장에서 옆에 복도와 로비에 퍼팅기를 설치하고 막 퍼팅을 하게 하고 소파를 놔둡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소유자가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없죠. 따라서 이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라고 판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그 구분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된다라고 이제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5번 구분 소유 건물의 공용부분 동그라미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병행은 등기 요하지 않죠. 이게 맞았네요. 아까 외웠죠. 등기 없이 심법 깊이 혼나 콩 구속되지 콩 등기 없이. 98번 부동산 실명법 옳은 겁니다. 기억 탈법 목적이 없어도 사실혼 동그라미 사실혼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은 허용되지 않죠. 법률혼만 허용됩니다. 니은 이 법에서 허용되는 상호 명의신탁의 경우 공유물 동그라미 쳐요. 분할 청구 동그라미 분할 청구소를 제기해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없다죠.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상호 명의신탁이고 얘들은 이미 대내적으로 정확히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할 청구할 게 없죠. 대신 지분 이전 등기 의무가 있고 이걸 동시행한다고 문제에서 공부했습니다. 디귿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타의 명의 등기가 맞춰졌더라도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죠. 103조 무효 아닌가 이었죠? 허신조 강강허신조 명의신탁 103조 아닙니다. 리을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는 선의하기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죠. 이게 부동산 실명법 4조 사망입니다. 그래서 옳은 거라 정답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의신탁 두 가지 공부합니다. 먼저 3자간 등기 명의신탁입니다. 자, 갑과 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합니다.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부탁했죠. 내가 부동산을 사면 을 명의로 등기하자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갑이 이제 병을 만나서 부동산을 매매했죠. 그러면 매매는 신탁자 갑이 했죠. 돈도 갑이 줍니다. 근데 병한테 부탁해서 등기만 을 앞으로 왔죠. 그러니까 수탁자에게 등기만 맡겨서 이게 제목처럼 등기 명의신탁이죠. 그러면 약정과 등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신탁자, 수탁자, 갑과 을 간에 뭐 정중 배우자 그러면 없죠. 그럼 약정 무효,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을 등기 무효라 소유자 아니죠. 근데 매매는 유효라 이제 갑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을 등기 무효죠. 그럼 무효 등기 말소해야 되는데 무효 등기 말소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럼 현재 누가 물권자 소유자죠? 갑은 등기 안 했죠? 병이 물권자 소유자라 병이 을 등기를 법적으로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병이 을 등기 말소할 필요 없죠. 병은 돈 다 받았거든요. 등기가 누구한테 있든 병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갑이 말소합니다. 돈은 갑이 줬는데 등기는 을 앞으로 있죠. 그래서 갑이 말소합니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는가? 못합니다. 소유자 아니니까, 물권자 아니니까. 아까 법적으로 누가 한다고요? 법적으로 병이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갑은 병을 대위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야지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근데 을이 말소되기 전에 정한테 팔고 등기하면 정은 악이라도 보호되죠. 왜냐면 부동산 실명법 4조 3항에서 1항 약정 무효, 2항 등기 무효는 다음 선의가 없죠. 선의 악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엄청난 특징 때문에 수탁자 을이 무효 0이더라도 제3자 정은 100으로서 보호된다. 악이라도 보호된다. 99번 갑은 2021년 친구 을과 명의시타 약정을 하고 자 동그라미 쳐요. 병소유 X부동산 동그라미 다음 매수 동그라미 누가 매수했어요? 갑이죠. 갑 주어가 갑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하여 을명의 동그라미 쳐요. 소유권 이전 등기 동그라미 그러니까 모든 걸 신탁자 갑이 다 하고 수탁자 을에게는 등기만 맡겼죠. 이게 아까 본 등기 명의시탁입니다. 그럼 옳은 겁니까? 1번 갑은 자 병을 대위 동그라미 병을 대위해서 을명의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1번이 바로 답이네요. 2번 을명의 등기 유효죠. 약정 유효 아니 무효 죄송합니다. 약정 무효 등기 무효. 3번 갑은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그랬고 4번 갑은 명의시탁 해지 동그라미 무효니까 해지할 수 없죠. 그래서 해지를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없답니다. 1번처럼 병을 대위해서 해야 돼요. 5번 만약 을이 X부동산을 그럼 정은 악이라도 유효죠.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등기해준 경우 정이 악인 경우에도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정답 1번입니다. 마지막 계약 명의시탁 필기합니다. 자, 병에게 X부동산이 있는데 갑이 X를 사고 싶은데 해외 출장 중이라 한국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을과 약정을 하고 을에게 매수 자금을 다 보냈어요. 을리가 뭐든지 알아서 해 그랬죠. 그래서 수탁자 을이 병을 만나서 매매계약도 체결하고 돈도 누가 줘요? 을이 주죠. 그리고 병이 을에게 등기도 해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매도인 병은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까요? 모를 겁니다. 그러죠? 그래서 선의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이 한 행위는 유효입니다. 근데 약정을 병이 한 거 아니죠? 그래서 갑과 을 간의 약정은 무효예요. 하지 말은 짓 했으니까. 선의병, 병이 선이라면 이 선의병이 한 것만 유효입니다. 그래서 약정 무효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병이 한 매매 유효, 등기 유효고 약정은 무효. 그럼 등기 유효면 을이 완전히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갑도 부동산을 청구할 수 없고 병도 부동산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을 유효니까. 단 을이 소유권 취득했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을은 누구 돈으로 소유권 취득했죠? 갑돈. 그러니까 갑은 이 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부동산 자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갑은 매수자금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이 돈 받기 위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나요? 이 못합니다. 우리 유치권 X 외웠잖아요. 어떻게 외웠어요? 이렇게 보건복지부 매신 외웠죠? 보건복지부 매신. 마지막 명의시탁 유치권 X. 돈 달라 하지만 유치권 X. 그 다음 이제 우리 만약에 정한테 팔고 등기하면 정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하죠. 왜 취득하죠? 아까 오른쪽 끝에 부동산 실명법 4조 3항 이 특징 때문이 아닙니다. 이 특징은 무효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특징이 아니죠. 여긴 유효잖아, 유효. 을이 유효죠, 100. 을이 유효라 100을 승계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악이라도 그대로 소유권 취득하죠. 그죠? 민법 기본 이론 때문에 취득하지 저 4조 3항 특징이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병이 만약에 악이 3자라. 그럼 악이 병 보호할 필요 없죠. 그러면 병이 한 행위 다 무효. 매매도 무효, 등기도 무효입니다. 그러더라도 제3자청은 이제 오른쪽 끝에 있는 그 실명법 특징에 따라서 0이 100으로 바뀌어서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정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100번. 2021년 X부동산 취득하는 갑은 을과 명의시탁을 약정하였다. 그 다음 을 동그라미 쳐요. 을은 그 약정에 따라 선의병 동그라미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 동그라미 누가 매수했어요? 을 매수해서
자신 을 명의로 등기 동남체요. 등기 을. 등기한 후 부동산만 갑에게 넘겼죠. 옳은 겁니다. 1번. 혼동하지 말아야죠. 1번. 갑을 명의시다. 약정은 무효라 그랬죠? 약정은 무효. 병이한 거 아니라 그랬어요.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으로 부동산을 청구할 수 없다죠. 부동산을 을로 소유니까. 3번처럼 갑은 을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수자금 동그라미. 이 매수자금을 부당이득 청구합니다. 근데 그 뒤에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서 X부동산에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랬죠. 4번.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유효죠. 을명의에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5번. 만약 을이 X부동산을 그럼 정 너는 무조건 유효.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등기해준 경우 정이 악의인 경우에도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정답은 5번입니다. 공인중개사 수험생 여러분, 지금까지 마무리 과정인 동행모의고사 8회 백선을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노력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합격입니다. 남은 기간 요약집과 함께 그동안 보신 문제들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백선 이후에는 민법 중요 판례 특강 이어집니다. 끝까지 여러분 합격을 책임지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자, 판례 특강도 계속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